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평택에 또 분양 얘기가 있죠. 분양 얘기가 있는데 브레인시티 안에 있는 한신더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야, 평택이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데 또 아파트를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미분양이 많아. 미분양이 많은데 그 큰 틀로 봤을 때는, 숲을 봤을 때는 미분양이 많아. 그런데 안을, 나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나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브레인시티 안에 단지가 한 개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단지 중에 그래도 위치 좋은 거는 있을 거고 위치 좋은 거 중에서도 평형대는 또 괜찮은 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아 평택은 미분양이 많아 미분양이 많아서 거기에 투자하면 발목 잡혀 나중에 빠져나오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밑에 댓글에 그러면 너나 사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네 저는 관심 있어요. 한신대유 같은 경우가 이 브랜시티 안에 있지만 브랜시티 안에서도 위치가 정말 괜찮거든요. 위치가 괜찮다는 게 어떤 위치가 괜찮아? 그리고 평행대가 어떤 게 괜찮아? 그거를 한번 신랄하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한신대유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시작해요. 분양을 시작하는데 너 지금 분양하는 거 홍보하러 나왔지 않아? 아, 네, 맞아요. 홍보는 맞아요. 홍보는 맞는데 이 아파트가 위치가 정말 괜찮고 이 지금 현재의 실상을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이 너무 많아.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딱 단정져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3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 분양하는 거 분양받아서 3년 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정말 3년 동안 정말 힘들게만 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나라 망할걸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자고요. 지금 분양을 하지만 3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인 거고 한신더휴라고 해요. 거기는 어디? 브랜시티 안에. 자, 파일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봐 드릴게요. 초유의 아파트, 초포마, 유치원, 의료시설, 대학병원이 바로 앞에 있는 평택 브랜시티 한신더휴. 자, 초유의 아파트, 초등학교, 유치원, 의료시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병원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라. 그러다 보니 초유의 아파트, 한신더휴 이제 분양을 시작해요. 분양하는, 청약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투자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한신더휴 아파트가 10월 말 정도에 분양 예정에 있어요. 관심 있어요? 전화 주세요. 한신더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10월 말에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을 한다는 게 분양, 청약을 오픈을 할 거죠. 그래서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아주대병원인 거고 요 도로가 송탄 IC를 넘어가는 도로예요. 이 도로에 붙은 아파트, 거기에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 유치원이 단지 안에 있고 그래서 초, 유의 아파트 이런 식으로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너는 브랜시티에 계속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데 왜 굳이 한신더휴가 그 아파트 중에서 왜 괜찮다고 얘기를 해? 얘기하는 부분이 이 아주대병원 이거하고 초등학교 끼고 있는 거, 유치원 끼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괜찮은 상황인 건데 뭐가 더 좋니? 라고 물어보면 그걸 풀어드릴게요. 한신더휴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 브레인시티에 7블럭에 들어가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5층, 35층이면 굉장하죠. 지상 35층 총 991세대가 들어가요. 그 중에 5구 타입하고 84 타입이 있는데 5구 타입은 205세대, 84 타입 같은 경우엔 785세대가 들어가요. 거의 다 여기가 4베이로 되어 있고 남양바지로 진행을 하겠죠. 자, 이런 식인 거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주차 대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집도 지금 차가 2대지만 자녀들이 차를 자꾸 사달라고 해서 차가 여러 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럴까? 다른 사람들도 다 차는 2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추가되면서 또 관리비를 내겠죠. 그러면서도 이 주차폭이 굉장히 좁으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세대당 1.4대 1 저희 아파트가 1.28대 1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1.4대 1 이것만 해도 괜찮죠. 평택 브랜시티 한신더휴 프리미엄 7 자 보세요.
초유의 아파트, 그 부분이 조금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유치원, 의료시설, 미래 중심의 뭐 이거는 뭐 다들 아는 거고, 더 빠른 교통의 중심, 송탄 IC 바로 나갈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 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도 도로도 개통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주변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인 거고, MZ세대들 항상 그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구축 잘 안 가시잖아요. 3년만 지나도 구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년만 지나도. 자, 신축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치가 정말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한신더유의 특화 설계. 아직까지 저 유니트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잘 해놓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7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 제가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미리 사전에 사업 설명을 진행했는데, 이 가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브랜시티 안에 3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그 3개 단지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프리미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분양가가 저렴해? 이것마저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분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계속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도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어요. 시공 공사비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고, 이미 그런 법령 체계는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이제 이미 연구 용역을 발표를 해서요.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이 시공비가 적정한지 연구 용역을 발표를 했고, 내년 2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국토부도 이제 뭐 분양가를 더 올려주고 건설비를 더 올려주고 하겠죠. 저희 분양가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중흥보다는 저렴합니다. 중흥보다 저렴하고, 여기 보이시는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데, 1530, 1553 순서대로 이렇게 분양가가 다 상승을 했죠. 모든 현장이 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분양가 역주행, 중흥보다 저렴하고요. 상품성 또한 중흥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꾸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나? 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7 또 볼게요. 자, 한신더휴 아파트는 요 브랜시티 안에 이 송탄 IC 들어가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거고요. 아주대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는,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한경대학교 앞에 문화복지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적인 면, 병원, 초등학교, 유치원 이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학교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상업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업단지도 정말 괜찮은 거죠. 근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홈플러스, 그 다음에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식으로 주변에 다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요 지제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지제역 같은 경우가 여기 브랜시티에서 지제역 가는 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있어야지 더 편한 거잖아요. 버스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우리 평택의 굿모닝 병원이에요. 굿모닝 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평택에는 종합병원이 3군데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굿모닝 병원, 또 하나는 박예병원, 또 하나는 성모병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버스 노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버스 노선이 많다라는 건 병원을 이런 식으로 대형 병원이 들어가면 버스 노선을 많이 유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굿모닝 병원 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80번, 80-1, 91, 98, 98-1, 310의 1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버스가 지나가요. 버스가 지나간다는 이 말은, 그러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버스가 얼마나 지나갈까?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아주대학교 병원 오픈시켜 놓고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가? 그러진 않겠죠. 웬만한 버스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신더휴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자리가. 계속 볼게요. 그러다 보니 요 아주대학교 병원을 관통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은 여기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하고 가까이 있으라는 이유도 그래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내가 여기 살면서 내가 병원 가는데 차 끌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겠죠. 걸어서 가다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병원을 다니시는데 꼭 데리러 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혼자 다닐 수 있는, 내가 자녀들한테 손을 안 내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연세가 있다 보니 병원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다 뭐 병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아주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개요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자? 뭐 다른 데 가서 자서 와도 되는 상황인 거고, 요 근처에 상업시설에 모텔이 있으면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단지 앞에 예술과 같은 입지의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초유의 아파트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한경대학교 앞에 여기에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좋은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도까지도 이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 왜 그 학교하고는 가까이 지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초품화 단지는 매번 어느 지역이나 가서 봤을 때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이러면 가격이 그닥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가는 거는 같은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겠지만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소사벌이나 아니면은 용죽지구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초품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찾는 상황이더라고요. 소사벌에 우미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가 이화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앞에 또 중학교가 요번에 개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아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는 항상 어디 가나 그만한 값어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주대학교 병원에 토지 계약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병원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거는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토론하는 그런 곳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대학교 병원이 안 들어온다더라, 삐. 아주대학교 병원이 딜레이 됐다더라, 삐. 이 부분이 계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게 1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설계 작업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병원이 들어오면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상황하고 병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액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 중에서도 시답지 않은 병원이 들어왔다, 그거는 별로인 거고, 이런 식으로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한신더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큰 장점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의료시설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주변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프리미엄 세븐 얘기했는데 저는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보시면, 그리고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 대형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딸랑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개인 병원들이나 준 개인 병원급 그 상황들이나 아니면 뭐 약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밀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병원을 가보셨죠? 그러면 그 앞에 뭐 한 빌딩 자체가 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한 빌딩의 1층이 다 약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아주대학교 병원이 하나 생김으로써 여기는 의료타운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을 개인 병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대 병원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에 뭔가 상가를 분양하거나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평택 사람들은 병원이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요 브랜시티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한신대유하고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카이스트 대학교인 거고 여기가 한신대유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그닥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한신더휴에 대해서 정말 위치가 좋고 다 괜찮은데 내가 거주하는 것도 괜찮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3년이라는 전매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실입주 제한은 없어요, 우리는. 왜 브랜시티 안에 그것도 평택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들어오니?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안에는 반도체과가 생겨요. 반도체과가 생기면서 삼성하고의 민민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시장님 입에서 들은 것 같아요. 카이스트 대학교 안에 반도체과가 있는데 얘네들이 4년제 졸업을 하고 나서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판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 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 클러스터 라인 같은 경우가 밑에는 평택인 거고 천안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클러스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평택과 용인과 동탄 요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카이스트 대학 같은 경우가 다른 데도 유치하겠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조건들이 워낙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까지 오게 된 그 상황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이스트 대학교가 뭐 안 들어온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번에도 저희 연수교육하면서 시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카이스트가 들어오면 이 한신더유가 뭐가 좋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이스트 대학교 안에서도 10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 외에 외부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는 혼자 사는데 34평 살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사는 수요가 많다 보니 5구 타입이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한신더휴에 5구 타입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세 군데가 단지가 지금 분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분양이 난 게 84 타입인 거고 5구 타입은 지금 당장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세요. 3년 전매가 묶인 상황인 거고 미분양된 호실이 없어요. 5구 타입은. 그래서 여기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내가 혼자 싱글인데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5구 타입을 노려보신 것도 정말 괜찮으실 것 같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브레인시티까지 약 330만 평의 대규모 산업벨트를 가깝게라는 얘기가 이 삼성전자로 해서 송탄 일반산업단지 7개산단 이렇게 해서 같이 뭉쳐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지역마다 인구가 주는데 평택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늘면서도 이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젊은 연령층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육이나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다 다른 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거기에 일단은 삼성이라는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플러스 아주대병원이 들어오고 카이스트 대학교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가면 갈수록 더 좋은데 이 젊은 연령층들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켜 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평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당장 평택에 누가 투자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택이라는 곳을 지금 당장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조금 멀리 보세요. 3년. 한신더유는 3년 후에 준공이 돼요.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에 뭔가 바뀌지 않겠어요? 3년 후도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하면은 평택 망하겠죠? 직주가 해결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고 직주가 해결되는 곳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브레인시티 인근에는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브레인시티 안에는 일반 기업체들이 또 산단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산단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인지도가 있고 네이버에 찾으면 웬만치 기업에 대한 규모가 있는 분들이 브레인시티 산단을 분양을 받으시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거고 직장을 다니면
주변에 거주를 해야 될 거고, 야, 평택이라는 곳을 누가 거기까지 가서 거주하냐? 통근버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외지에 살면서 통근버스로 이동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통근버스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인 삼성이나 그 상황인 거고, 주변에 아파트나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으면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통근버스를 이용해? 정말 자녀의 학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 정도면은 통근버스에 대한 시간 낭비보다는 거주하시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 이 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평택에 대한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단이 많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아주대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통이 많이 막히겠죠. 차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도로에 대한 이 부분하고 그러면서 철도에 대한 부분도 개발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지제역은 1호선이 쓰고 있고 SRT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KTX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공사 중인 거고 개통 예정이에요. GTX A 노선하고 C 노선하고 개통할 거고 그러면 5개 노선이 여기에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브레인시티까지는 그러면 뭐 타고 가?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대병원이 생기면서 버스 노선이 안 생기겠냐고. 그러면 지제역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버스 노선이 안 생길까? 그러면 더 교통은 더 훨씬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평택이 가면 갈수록 개발이 되고 조금 더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기존에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있었던 거고 롯데마트도 시청 앞쪽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마트가 이렇게 있지만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브랜시티랑 코스트코랑 이 거리가 그닥 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브랜시티를 거주하시면서 브랜시티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마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하는 데는 그닥 불편함은 못 느끼실 거예요. 코스트코는 뭐 지역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하나는 거리감은 있겠지만 스타필드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평택이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브랜시티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때는 다른 타 단지보다 저렴하면 정말 좋겠네? 네,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가 저렴할지는 몰라요. 이 분양가가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다른 3개 단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괄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가제지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풍경채 다음에 쌍용하고 해링턴 플레이스가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제일 풍경채가 2천만 원이 저렴했어요.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 2천만 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먹고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신도유 같은 경우가 늦게 분양을 했으면서도 자리가 워낙 좋으면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러면 해야죠. 내가 만약에 시립주로 34평을 살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도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브랜시티의 분양 단지 대비 단지 설계가 우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개 단지, 그 다음에 예정된 단지 이렇게 봤을 때는 위치가 있는 거고 건폐율이 지금 건폐율이 조금 낮죠. 건폐율이 낮다라는 건 대지 면적에 깔고 앉아있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퍼센트. 근데 한신도유 같은 경우는 12.7%, 거기에 주차 대수는 1.4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1.35대, 1.38대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2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 공간도 여유로워. 이 아파트를 깔고 앉아있는 대지 면적도 크면서도 이 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도 적어. 그러면은 더 쾌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죠. 한신도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데 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사고도 많이 나는데 여기는 차를 보지 않고도 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 차를 보지 않고도 유치원을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한신도유 아파트 어떻게 청약을 해? 어떻게 분양을 받을 거야? 그 부분을 좀 풀어봐 드릴게요. 청약 안내예요. 평택 브랜시티 한신도유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포인트는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해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유주택자 청약도 가능해요. 나 1주택자인데
청약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세요. 점수가 떨어질 뿐인 거지 청약 가능하세요.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기존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해요. 전국 어디든 청약이 가능해요. 이 말은 내가 군산에 살고 있어.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 그래도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청약은 가능하세요. 근데 당해 지역이 우선이에요. 우리 평택이. 그래서 이 부분은 있는데 청약은 못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청약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만 되면 1순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전까지 뭔가 행위를 해놓고 이 전까지 뭔가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내가 이 청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통장 안에다가 200만 원 이상을 넣어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거는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85 이하 200만 원이에요. 이거는 평택시, 경기도, 전국 기타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은 저기 한 거고 특별시나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이상, 그 밖에 광역시는 2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맞춰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 청약 포인트 또 첫 번째는 1순위는 가입 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그 다음에 지역 면접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돼요. 아까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인 거고 2순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택수하고는 무관하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점제 40%, 추첨제 6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전국 청약이 다 가능하고 특별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대해서는 전화 주세요. 청약제도가 이게 24년도 3월 25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면 돼요. 좋은 조건으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괜찮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 얘기하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브랜시티 단지가 있으면 위치에 따라 다 다른 상황인 거고 단지별로도 달라요.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청약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 거주는 안 할 거야. 거주는 안 할 건데 나는 투자는 하고 싶어. 평택에 대해서. 그러면 청약통장이 있어. 조건이. 청약통장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생각을 했을 때는 5구 타입이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청약이 다 완판이 될 거예요. 왜냐?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거든. 여기는. 그 월세 수요가 많아요? 네, 많을 거예요. 많을 거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아파트 하나 꼭 갖고 싶어. 청약통장이 있어. 그러면은 5구 타입을 하시고요. 내가 연세가 좀 있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 나는 병원하고 좀 가까운 데 살고 싶어. 그러면 84 타입. 왜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분들도 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5구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단둘이 살 건데 큰 거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5구 타입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5구 타입을 청약을 써야 되는 거고 84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청약하셨던 분들 계약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동호수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일부 체크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조건인지를 저한테 전화 주세요. 밑에 댓글에 고정 댓글에 제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 전화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평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요 한신더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미분양 막 그러지만 이게 다 미분양이고 다 안 좋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나면 한 번 더 찍어 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타입별로 어느 걸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셨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